주식 투자 어울려요, 본인한테. 지금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 투자가 맞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일할 수 없는 기간을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재테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인식이 많은 분들에게 퍼지길 바래요.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1주택 갈아타기. 지금 어디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5년 전 우연히 월부 유튜브 채널을 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4살까지 저는 그야말로 욜로 인생을 살았어요. 월급이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옷, 여행, 맛집에 다 썼죠. 재테크라는 단어에는 눈길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살던 본가에서 독립을 꿈꾸면서 깨달았어요. 내 통장에는 오피스텔 전세금조차 없네. 그 순간 34살 먹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 바로 월부였습니다. 그 결실로 작년 6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성공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고 막막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월부는 제게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금도 없었던 34살의 제가 40이 되어서 서울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10년의 재테크 방향성을 정할 때인데요. 10년 뒤 50대의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금 더 좋은 동네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동안 꾸준히 해온 미국 주식에 집중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월부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4살 때 월부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길과 집중한 길이 맞았구나 라는 투자에 필요한 전략과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50대에 멋지게 은퇴하고 싶은 40대 싱글남의 재테크 고민이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주식이 한 1억 4천 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집이 지금 현재 시세가 한 9억 5천 5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은 순자산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다. 월 소득은 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지출 내역을 보면은 대출이자 내는 게 200만 원 정도. 그걸 포함해서 한 410만 원 정도 지금 총 지출이 있으시고요. 여기에 별도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30만 원 정도 지금 저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분의 고민입니다. 1주택자가 된 지금 앞으로 10년간 어떤 재무 전략을 세워야 순자산 15억, 목표 은퇴 자금이 순자산 15억입니다. 50대에 강제 은퇴 당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이 순자산 15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할까? 저는 좀 부동산에 좀 국한해서 갈아타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갈아타기로 부동산 자산을 불리거나 뭐 순자산을 불려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보다 더 입지가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산을 이제 순자산을 늘려 나갈 때는 빚을 까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좋은 자산으로 계속 점핑하면서 갈아타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바로 약간 20억짜리를 노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에 쭉 20억짜리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중간 다리를 거치고 그 중간 다리의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중간을 거치고 갈아타기를 해서 올라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성북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 아파트가 한 11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마포구 같은 단지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저 예시예요. 뭐 이런 공덕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로 한번 갈아탄 다음에 이 15억 아파트들이 또 한 18억 정도 됐었을 때 이게 대출 유지한다라고 치면은 한 22억에서 23억 정도로 또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이 갈아타기를 좀 한번 거쳐서 올라가는 게 이건 되게 전통적인 자산을 늘려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이 되실 부분은 아니 네. 그러면은 내가 마폭으로 갈아탈 때 마폭 15억이 올라가면 어떡해? 이 갈아타기 타이밍을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갈아타기 네네. 타이밍을 고민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 안에서의 갈아타기 실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갈아타기가 필요하고 내가 감당이 가능 예산이고 실제로 지금 뭐 대출 규제가 6억 한도로 나와 있긴 하지만 4억 7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20억까지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종잣돈이 더 필요하니까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와 자산이, 이 상급지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중간 다리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자문이 아무래도 타이밍이나 이런 네네. 시기도 많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타이밍을 재다가 갈아타기를 안 하는 게 더 최악이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을 보시는 거는 내가 이 정도 단지면은 괜찮겠다, 갈아탈 수 있겠다라는 게 저는 제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당이 되니까요. 계속 대출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을 더 늘려서 내가 막 감당 가능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지금 계속 갈아타기를 하는 거여서 만약에 종잣돈을 좀 더 붙여가지고 갈아타기 하신다라고 하시면 좀 더 예산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갈아타기로 가시고 싶은 어떤 최종 목적지가 있으신가요? 저 완전 제 꿈의 목적지. 생각만 해도 좋나 보다. 저는 경희궁 자이에 살고 싶긴 합니다. 경자. 그 이유가 있으세요? 경복궁역 근처 그 서촌 지역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칵테일도 마시고 뭐 카페도 가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가까운 아파트에서 그냥 산책 나오듯이 나가가지고 이 동네를 좀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한 가지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현재 이 집은 2년 후에는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금을 제가 만약에 이 집을 통해서 이제 4, 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대출이 되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월급의 거의 3분의 1이 대출 금액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은 다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면 제가 원하는 곳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해본다면은 이게 이제 순자산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너나이님이 그 부분 좀 설명해드릴게요, 토마스님. 제가 이제 맵을 좀 드릴게요. 아예 갈아타기를 하시거나요. 지금 현재 실거주를 유지하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미국 주식 있죠. 그 주식 투자를 하세요. 다주택 이런 거가 제가 보기에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담보대출 갚는데 월급의 3분의 1이 들어간다. 네네네. 근데 그 담보대출은 이자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원금 상환도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축이거든요. 저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그게 감정적으로도 안 받아들여질 정도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본인이 집을 임대를 주고 임차인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뭐 전세가의 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고 이거가 지금은 아직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 비용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월급의 3분의 1이 지금 대출 들어가서 너무 아깝고 이걸로 미국 주식을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원리금을 안 갚으면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거주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본인은 저축과 이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 이런 티키타카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주식 투자 어울려요, 본인한테. 지금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 투자가 맞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순자산 1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부동산에 5억 묶여 있으니까 나머지 순자산 10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연복리를 얼마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내가 10억이 될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거꾸로. 매년 7% 정도로 미국 주식을 통해서 굴린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에 6억 7,600만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자산 15억은 달성이 좀 어렵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모으는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거나. 그래서 10억이 되는 걸 제가 거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때 수익률이 12% 정도예요. 근데 12%부터는 투자를 잘해야 돼요.
미국 주식으로 연봉리 12%로 10년간 돈을 굴릴 수 있으려면 직접 종목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걸 7%, 12% 이렇게 두 개를 했냐면 7%는 그 시장 투자를 해도 달성이 가능한 숫자예요. 시장 투자, 지수 투자. ETF 사 모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좀 편안한 방식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편안하게 하면은 10억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10억을 만들 수 있지? 연봉리 12%를 해야 돼요. 근데 12%는 당연히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시장 초과하려면 내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스트레스와 인풋, 경험과 학습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럼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투자를 해보니 내가 연봉리 12% 정도를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거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1주택 지금 현재 거주주택을 유지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안정성 10년이 아니고 15년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으로 일하시는 기간을 5년을 늘리면 10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관점을 얘기하냐면 되게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토마스님 재테크 공부해보셨어요? 저 책 읽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월부 강의 들었었습니다. 그 내 집 마련 강의를 들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재테크는 뭐냐면 정의가 내가 일할 수 없는 기간을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재테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인식이 많은 분들에게 퍼지길 바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되 이런 방식으로 양쪽을 비교해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연봉리 7%로도 순자산 15억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갖고 계신 집이 10년 뒤에 그 가격은 아니고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저분이 저렇게 매년 12% 이득 볼 수 있으면 저분에게 전 재산 투자하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이. 근데 저게 뭐냐면 저게 저분 제가 보기에 저분은 투자해보신 분이에요. 아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주식 12%가 어렵다는 거.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갈아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실거주를 유지하면서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나을까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갈아타실 거라면 지금 갖고 계신 1억 5천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합쳐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분산 투자하지 마라 이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고민이셨던 부분이 그 주변에 이제 집을 이제 마련을 하시고 나서 주변의 친구분들한테 이런 재테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서 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사연으로 쓰셨어요. 이제 친한 친구들도 다 같이 이제 부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잔소리도 좀 하고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막 책도 추천하고 뭐 이랬는데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제 만나면은 이제 또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니까 서로가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서로가 원하는 그 인생에 대한 그 목표, 가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그걸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또 좋은 결과를 내면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오히려 상대가 나중에는 물어보게 돼요. 맞아. 시간이 지나보니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구나. 이제 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거나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친구들 만나서 왜냐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잖아요. 뭐 재테크 관련된 얘기, 부동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목표가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월부 커뮤니티에서 마구마구 이야기하세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분야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더 이야기 나누시고 거기서 또 새로운 동료들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시고 선정돼서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영상도 계속 보고 오늘 이렇게 저 대신 이렇게 깊게 고민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또 열심히 저도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바른 청년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잘 복귀해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1주택자이고 또 괜히 내가 이거 사연 보내서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꼭 너무 어려운 사연이어야지 선정이 되나? 아니면 정말 내가 돈이 뭐 어느 정도 소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사연 보내도 괜찮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좋습니다.